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발바토스 MG를 왜 빨리 안 만드냐,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,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, 제가 직장인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을 그동안 너무 안 올리기 또 좀 뭐해서 짬짬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하게 된 강의의 내용은 바로 먹선에 의한 부품 파손,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프라모델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내공이 있는 분들은 사실 뭐 다 아실 거예요.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초심자 분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요거에 대한 좀 공포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사실 알고 나면은 전혀 뭐 걱정할 게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느냐, 그리고 뭐 이렇게 대처 방법 같은 거를, 그리고 이제 부품 파손이 왜 일어나느냐,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부품 파손은 왜 일어나는 걸까? 우선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과거의 이제 역사부터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, 초창기의 반다이 프라모델은 재질이 되게 딱딱했습니다.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제 타미야 쪽 프라모델 재질이랑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좀 딱딱했습니다, 재질 자체가. 근데 이게 2000년도 넘어가고 좀 근래로 넘어오면서 한 2000년도 모르겠다. 어쨌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데, 반다이가 좀 더 스냅식 방식으로 이제 프라모델이 발전되면서 좀 더 레고 같은 연질의 수지를 프라모델에 쓰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재질 자체가 말랑말랑해졌습니다.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어요. 실제로는 스냅식으로 끼워 맞출 때는 부드러운 조립감을 자랑하고 뭐 여러모로 좋았지만, 이제 도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강도가 약해졌다는 겁니다. 단순히 강도가 약해졌다라기보다는 화학적인 강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이 프라모델에 사용되는 이런 수지 자체들은 전부 이제 화학 물질, 아마 석유에서 다 뽑아온 거죠. 플라스틱 수지라는 것도 다 뭐 석유 같은 데서 뽑아온 거겠죠. 자, 그래서 화학적 성분의 영향을 받으면은 쉽게 파손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. 그래서 과거의 반다이 제품들은 조립을 다 해놓고 먹선을 넣어도 파손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근래에 넘어오면서 이게 좀 더 연질화되고 부드러워지면서부터는 조립을 하고 나서 먹선을 막 넣다 보면은 이게 점점 파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. 그리고 이제 ABS 소재도 이제 건프라 쪽에 많이 사용되면서 ABS 수지 또한 이제 쉽게 파손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죠. ABS 수지도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도 꽤 견뎠던 반다이 프라 모델들이 최근 제품들은 아예 그런 먹선 신너 제품들에 아주 취약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먹선 신나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파손에 영향을 주는 신나들이 어떤 게 있느냐. 대표적으로 요런 에나멜 신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
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쓰고 있는 타미야 먹선 도료 패널라인 악센트 컬러입니다. 자, 그리고 뭐 라카 신나도 마찬가지예요. 신나 계열들은 전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에나멜 전용은 아니지만 에나멜 신나랑 뭐 거의 비슷한 라이타 기름이 있습니다. 네, 라이타 기름은 사실 에나멜 신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에나멜 신나랑 뭐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런 애들이 왜 플라스틱에 영향을 주느냐 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건프라라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완전 스냅식이 돼버렸어요. 이 스냅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끼워 넣는 방식이죠. 본드를 거의 쓰지 않고 그냥 끼워서 조립이 되는 겁니다. 근데 타미야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프라에서 반다이가 초기에는 조금 강도가 강해서 끼면은 좀 빼기가 어려웠었습니다. 옛날 반다이 프라모델들은. 그리고 타미야 제품들은 지금도 그래요. 타미야 제품들은 그냥 끼면은 빠져버려요. 왜냐면은 헐렁합니다. 말 그대로 본드를 쓰란 얘기예요. 본드를 쓰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품들이 껴질 때 강하게 맞물리질 않습니다. 그냥 헐렁헐렁해요. 하지만 이제 반다이 제품들은 강하게 맞물리면서 그 서로의 조이는 힘으로 부품이 결합되기 때문에 서로 강하게 이렇게 텐션을 줍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식이냐. 보통 이제 안핀, 수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. 두 개의 부품이 결합될 때, 뭐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요런 부품이 있다고 쳐봅시다. 자, 요런 부품이 자, 여기에 맞물리는 부품이 요런 게 하나 있다고 봅시다. 자, 요런 두 개의 부품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이제 순놈, 요게 뭐 순놈이고 요게 암놈이다. 뭐 이렇게 뭐 신고하지 마세요.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. 자, 이게 요쪽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. 이게 결합이 될 때 단면을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. 단면을 그리자면은 요런 식이겠죠. 자, 요 부품이 요거고요. 자, 요쪽에 결합되는 부품이 요겁니다. 자, 요거예요. 근데 이게 결합이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다이 제품들은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꽉 물려서 스냅식으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품이 여기로 끼어 들어갈 때 유격이 없습니다. 오히려 이 부품이 얘보다 조금 커요. 그래서 껴지게 되면은 자, 요런 식으로 껴지게 됩니다. 한마디로 서로의 결합되는 틈에 아예 유격이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서로 꽉 물리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. 지금 이 물려있는 이 서로의 요 단면, 여기에 자, 요 단면이 이 안쪽 부품이 더 크기 때문에 밖으로 팽창이 되겠죠. 그래서 요 부품이 계속 밖으로 늘어나려는 힘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밖으로 계속 에너지가 밖으로 팽창되는 거예요. 밖으로 계속 팽창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부품이 계속 걔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물론 반다이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만들겠죠. 꽉 껴졌을 때 너무 꽉 끼면은 나중에 이 바깥 부품이 뽀개져 버리니까 그 뽀개지지 않을 정도로만 설계를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뽀개지지 않고 견디려면은 말 그대로 요 재질이 과거보다 좀 더 연질이 됐습니다. 연질.
이 연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레고 재질처럼 조금 말랑말랑해졌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부품을 결합한 채로 먹선을 넣으면은 부품이 쉽게 파손된다 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, 자,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 바깥쪽 부품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. 여기다가 먹선을 넣는다고. 패널라인 악센트 같은 경우는 왜 더 부품을 쉽게 파손시키냐면, 기본적으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에나멜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신나요. 신나에다가 에나멜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신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신나가 프라모 플라스틱을 갖다 조직을 침투해서 삭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. 약하게 만들어 줍니다. 에나멜 신나라는 거는 건조가 된 다음에는 플라스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하지만 건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플라스틱으로 침투하는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가뜩이나 이 외곽 밖의 부품이 힘을 받아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, 여기다가 에나멜 먹선을 흘려 넣는다 그러면은 이 틈으로, 자, 먹선 도료를 흘려 넣었다, 일로 흘려 넣게 되면은 이 틈으로 타고 들어갑니다. 이 틈으로 타고 들어가요.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. 아유, 꼬매졌네. 이쪽 면에 균열을 만들어 버려요. 어유, 왜 이래. 자, 이렇게 균열이 생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금이 가 버리는 거예요. 아이고, 이거. 네,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겁니다. 네, 요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. 자, 그러니까 요 바깥쪽 부품이 에나멜 신나가 들어가면서 얘가 힘을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쫙 갈라져 버립니다. 여기 저기 막 쭉쭉 갈라져 버려요. 그래서 완전히 결국엔 파손이 된다. 이 부품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에나멜 신나를 흘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아직도 그렇게 하시죠. 부품을 갖다 스냅 킷이니까 전부 조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지막에 먹선을 막 넣으면은 편하잖아요. 네,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실수로 요런 부품 사이로 먹선 신너가 요런 부품 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은 그 부품은 몇 시간 또는 이제 뭐 하루 정도 후에, 아니면 하루나 뭐 이틀 후에 갑자기 얘가 쫙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, 물론 고수분들은, 네,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. 좀 귀찮거나 이럴 때는 다 조립을 해놓고 요런 부분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먹선을 넣을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러다가도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이 흘려놓다가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빨리 분해를 하고 닦아내 버리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건 조립을 그냥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려놓다 보면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,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조립하기 전에 먹선 흘려놓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면은 안전하다, 100%. 물론 조립 전에 먹선을 흘려 넣는다 하더라도 먹선이 마르기 전에 부품을 조립하면은 또 파손이 생깁니다. 그래서 부품 조립 전에 먹선 넣는 것까진 좋은데, 그 먹선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그리고 먹선을 지우는 작업을 한 다음에도 그 신너가 다 건조된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면은 절대로 파손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아, 이거 잘 안 지워지는데, 이거 싸구려야 이거 왜? 자,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 신너가 얼마나 플라스틱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해보세요. 자, 요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.
자, 이 런너가 있습니다. 런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남는 런너를 가지고 런너를 이렇게 힘을 줘서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 부분이 약간 하얘지는 거 아시죠?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강도가 약해질 때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. 그 부분에다가 타미야 페놀라인 악센트나 에나멜 신나를 조금만 한번 흘려보세요.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안 나와 이거. 이렇게 조금만 신너를 흘리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 닿은 다음에 바로 그냥 얘가 침투를 하면서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쉽게 파손이 돼 버려요. 하지만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먹선 신너를 찍어 발라도 절대 파손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는 특히 반다이 제품 그리고 ABS 수지 같은 거 이런 애들은 힘을 가한 상태에서는 신너에 정말 취약하다. 건프라를 제작할 때 부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먹선을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조립 전에 부품이 힘을 받지 않는 상태일 때 먹선을 넣고 먹선을 제거하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조립을 해라. 그러면은 ABS 수지던 일반 수지던 어떤 수지도 절대 파손될 일은 없다.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예외 사항도 좀 있어요. 부품을 조립해 놓고 예를 들어 에나멜로 도색을 할 때 그럴 때도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나가 너무 많이 들어간 채로 에나멜을 도색을 하다 보면은 너무 묽게 실수로 도색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부품 틈 속으로 에나멜 페인트와 신너가 같이 스며들면서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흔하진 않아요, 솔직히.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걸쭉하게 에나멜 도료를 갖다 희석을 해서 붓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은 써 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에어브러쉬 같은 걸 사용하면은 절대 그럴 일이 거의 없다. 왜냐면 에어브러쉬는 워낙에 소량을 갖다 겉에다가 뿌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부품 결합 부분까지 도료가 막 파고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건조도 애초에 빠르고요. 자, 그래서 어쨌건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혹시 부품 파손이 두려워서 먹선을 못 넣겠다, 겁이 난다 이런 분들은 이번 강의가 참고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빨리 발바토스 MG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즘 이 무서운 이 독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이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사람 너무 많은 곳에 가급적이면은 안 가시는 걸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너무 무서워요 저도. 그래서 사람 많은 데 저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.